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셀프 면죄부, 이걸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죠. 뭐냐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서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겁나서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 제도 도입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정당이 지금의 야당뿐 아니죠. 지금의 여당도 아주 이런 면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아주 별스러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겁을 내는 인사청문회를 제발 좀 열어달라고 거듭거듭 호소했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나서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누굽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죠. 그런데 이 조 후보자의 이 무제한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또 옆에서 도운 측이 누구냐?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사당 거기 회의장을 시간 제약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민주당이죠. 게다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은 사회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모모한 인사들이 정권 실세의 집사, 마당쇠 이 노릇을 자청한 셈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밤늦게까지 계속됐던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 이것은 조 후보자와 청와대와 여당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거기다가 연기에까지 참여하는 한바탕의 정치 쇼가 된 거죠. 뭘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조 후보자의 이미지 마사지를 위해서 그랬죠. 마사지. 그래서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해명했다는데 해명이 안 됐다는 목소리가 더 많으니까요. 이 간담회의 의도를 청와대와 여당이 실토했습니다. 당당하게 공공연히 실토했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뭐라고 했냐면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제 남은 건 임명 절차뿐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섰네요. 뭐라고 했냐면요.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네요. 또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근데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조 후보자 혼자 떠든 것 아닙니까? 그 11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물론 기자들이 질문을 하곤 했지만 기자들이 무슨 증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추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 후보자를 위해서 펴놓은 판이었죠. 정권의 실세 혹은 유력자라는 사람들은 뭔가 신봉하는 그런 철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기면 진실이 된다. 버티면 그 자리 차지한다. 그러니까 저러는 거겠죠. 그래서요. 저렇게 버티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혹 해소해 준 것 아닙니까? 간담회가 끝나기 무섭게 검찰은요.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그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그 논문 제1저자 이것과 관련된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물론 이제 참고인 자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환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검찰이 볼 때도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조 후보자는요. 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건 아주 보장했으니까 이것은 잘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대통령 백이 있으니까. 조 후보자는요. 남달리 그동안에 정의감을 과시했습니다.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했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또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인으로서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남달리 비판의식이 강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남을 질타하고 조롱하는 데 아주 발군의 그런 실력을 보여준 그런 정의판이었습니까? 이 조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 전공이 법학이라서 의학을 포함해 이과 쪽의 제1저자, 제2저자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러면 해서 안 되죠. 법학 쪽에는 제대로 체계 갖춰 논문을 쓰는데 이과 쪽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까? 거기서는 좀 허술하게 쓰는 것 같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까? 그 따로의 논문 제1저자 이것과 관련된 그 장영표 교수 있지 않습니까? 단국대 장 교수와 관련해서 장 교수님께는 연락드린 바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나뿐 아니라 누구도 장 교수께 논문과 관련해서 또 혹은 인턴과 관련해서 연락드린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 교수는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부인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니까 그쪽을 통해서 연락 왔더라는 것 아닙니까? 부탁이. 그리고 또 인턴십을 시작할 때 그때 그 학생이 부모님과 같이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딸이 또 그 공주대학교의 그 논문 제3저자로도 등재된 것 이것과 관련해서 그 지도교수가 그 조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같은 동아리, 서울대학에서 같은 동아리, 천문 동아리라는 데서 같이 활동했다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천문 동아리에 들어가 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교수는 또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언론과 이쪽 저쪽 다녀보다가 천문 동아리에 갔는데 거기서 만났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또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무제한 간다면은요, 자신의 달변으로 이 의혹을 덮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기획된 것일까요? 한밤중까지 11시간 지치지도 않고 해명을 했다는데 뭐 달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해명된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과 정권의 실세들 또 유력자들 설마 제왕무오류론 이걸 주장하자는 건 아니겠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요. 군중의 힘으로 전 정부를 붕괴시킨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조 후보자에게는 과오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왕무오류론은 아니겠지만은 집단무오류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권이 교만해지면요 끝이 좋지 않다. 이건 우리가 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왜 조국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상실감, 박탈감, 배신감에 시달려하고 왜 수많은 학부모들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됩니까? 이거 일종의 심리적 학대 아닙니까? 물론 조 후보자가 억울하게 오해받는 측면도 있겠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처럼 이렇게 특혜를 받으면서 자기 해명을 해본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조 후보자, 정권의 실세니까 누릴 수 있는 특혜 아닙니까? 이렇게 꼭 하고 싶을까요? 조 후보자쯤 되면 이런 특혜 누릴만 해. 이겁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겁니까? 제발 좀 이쯤 해 두시지요.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하기야 뭐 이제 뭐 국민들이 어쩌겠습니까? 청와대가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하라 이렇게 요청해서 그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임명을 강행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좋아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뭐 이제는 검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검찰이 아직은 보니까 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으니까 검찰이 시시비비 분명히 가려줄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기대하고 지켜봐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